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여기를 안 오니까 목이 간질간질해서 혼났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 토요일에 서초동 앞바다를 갔더니 사회가 애매해가지고 손상된 사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갔다가 저쪽에 가로세로 연구소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땀만 뻘뻘 흘렀는데 마침 손상대 선생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소위 족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사랑교회에서 말씀드린 게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오늘 정광훈 목사께서 이거 계속 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즐거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사를 하자면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시는 이원규 박사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연설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흔히 세기말적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까지 역사가 대부분이 세기를 중심으로 19세기, 18세기, 17세기 낭만주의 시대, 바로크 시대 이렇게 세기를 가지고 따졌는데 요새는 그 세기보다 시대를 중심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엊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0년을 상대로 해서 세계사가 조금씩 바뀝니다. 1912년에 그 못된 레닌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한 70년 해보다 보니까 공산주의의 단점이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1980년에 고르바초프가 문을 닫았어요.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고르바초프를 좀 올렸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쁜 아인시앙 레짐, 체제를 정리하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그 후로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존경도 받고 자유지식인으로 자유지성인으로 세계의 추앙을 받고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기말적인 위기가 아니라 시대말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1950년부터 딱 70년입니다. 2020년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한반도 중간에서 터졌어요. 터지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실컷 싸움을 해가고 70년을 야단 법석을 치다가 이제 마지막 이것을 정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0년을 마무리하면서 들어선 이 나라의 소위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이 억만칭창으로 나라를 만들어요. 요새 100세 드신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가 나이가 100살. 이 양반이 가만히 앉아서도 숨이 찰 지경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 양반이 나서서 동아일보 등등에 글을 쓰면서 이 세상이 시대가 폭망한다고 열심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군대가 폭망이다. 경제가 폭망이다. 아주 피 터지는 호소를 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100살이 돼가지고 이러세요. 그런데 이 나라의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와 경제적 소득을 즐길 30, 40대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얘기예요. 요새 보세요. 우리 정치를 단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이 윤미향이, 한명숙이, 조국이, 김여정이,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윤명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여성들을 끌어가서 성놀이기를 삼으면서 위안부로 그들의 육체를 침해하고 파멸시켰습니다. 윤미향과 그 등등은 그 위안부들의 정신을 파멸시킨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제 제국주의의 만행에 못지않게 더 큰 겁니다. 옛날 고려에 우리 고려 처녀들이 몽골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많이 끌려가지고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시 고향에 돌아오겠다고 각종 방법을
한복을 다 사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 해서 환향녀라고 했습니다. 귀하는 환자, 그리고 고향에는 형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몽골로 끌려간 것이 그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백성들은 저 환향년 봐라 하면서 모른 체 했어요. 우리 국민이 너무 잔인해요. 예를 들면 엊그제 무슨 신문을 보니까 20살 먹은 입양아 여성이 25살이 될 때까지 백혈병이 걸렸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왜 내버렸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좀 알겠다고 해서 병든 몸으로 한국을 와서 열심히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입양기관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당신 딸이 이렇게 와서 25살이 됐는데 지금 병든 몸이라 오늘 내일 한다. 좀 만나보라. 나 안 만나겠다. 세상에 이렇게 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고약해.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우성과 교만과 흉은 일체가 이번에 부정선거로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더 심각하게 제기해야 할 문제는 이른바 방금 손상대 선생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수 몽개들의 자멸적, 자살적 변절과 행태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부정선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없다. 그런 거 말하지 마라. 무식하다. 부정선거 얘기하면 내 유튜브 안 봐도 좋다. 별소리를 다 해요. 아,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많은 찬란한 업적, 그들의 공로를 아까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개탄하고 비판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진짜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고 개과천선을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아무개, 정아무개, 김아무개, 황아무개, 이준석 꼬마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박수를 받으면서 전 세계 많은 해외 동포들, 북한에 있는 2,400만 동포들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정신적 귀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48년 전에 미국에 갔습니다. 참 오래전에 갔습니다. 갔는데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던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와서 한국을 잘합니다. 그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을 다녔고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대학을 다녔는데 또 필라델피아에 네이탄 스터만이라는 또 평화봉사단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둘이 아주 친합니다. 그 덕분에 그 네이탄 스터만을 브루스 커밍스가 가끔 놀러 와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캔 맥주도 먹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한국 전쟁에서 이상야릇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보 당신 말 틀렸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근히 얘기를 들자면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는 거야. 여보시오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우리가 쳐들어갔다면 그렇게 3년 만에 저 부산까지 쫓겨갔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저들이 쳐들어오도록 미국이 이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스탈린의 비밀 문서가 폭로됐어요. 그거 보니까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해라 하고 진행한 문서가 나왔어요.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그때 그런 이상한 배후 상황이 있었을지언정 진짜로 남한이 북한을 북침했다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딴소리를 붙였어요. 자그만에 자기 말이 오해되고 어쩌고 했다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브루스 커밍스 박사의 그것을 이용해서 한국의 수많은 좌파들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해서 몇십 년 동안 떠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35년 만에 브루스 커뮤니티, 지금 시카고 대학 명예교수예요.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판단했던 사람도 이번에 사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보수 대연합에 진정하게 다른 사람들 열심히 더 뛰어요. 요새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것만 빼놓고 다른 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문재인보다 더 훨씬 공격 세게 하고 막 해요. 그러나 본질을 빼고 하면 남북에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차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연하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아니면 침묵하고 하지, 괜히 내가 보수의 중요한 농객으로 폼 잡고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새 김여정 등등한테 저렇게 개망신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이라는 분은 명색 대통령이 돼서 그러는지 말을 함부로는 안 하고도 조용히 하고 있지만은 그 옆에 있는 통일부 장관에서 정화목이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미국 탓입니다. 미국 돈이 아니었어요. 정세현이 정말 웃기고 자빠져서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시대 말기적인 이 작동선이, 이것이 한꺼번에 정리될 것이 오는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왔죠. 의인이 있어서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네의 도시를 망하지 않게 하지. 일제시대에도요,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일제에 아침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 독재 때도 나치의 수많은 구교, 천주교들이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신교의 본헤퍼 목사 한 사람이, 여보세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어요. 목사가 암살단에 가담했어요. 29인가밖에 안 먹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 용기가 이 세계를 움직였고, 몇백 년 후에도 이 강단에도 본헤퍼의 글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역사의 승부를 걸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본헤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 독일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기독교가 말이죠. 제가 일부러 애매한 생각을 오늘 아침에 컴퓨터에서 확인했어요. 일본 신사참배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복잡해요. 보니까 1938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목의 총회 대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나왔어요. 예수교든 기독교든 천도교든 불교든 간에 현실의 악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은 가짜예요. 예수가 살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는 야당인 사람. 그렇죠? 왕에게 바른 소리하고 왕을 비판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전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민중운동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는데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시대의 정의를 외치지 않는 기독교 종교는 가짜입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뭘 했습니까? 중세의 아무 시기에 물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한 적도 있었겠지만 요거 사면 천당 간다고 면죄부 팔아먹었어요. 면죄부 아세요? 종이 딱지 가지고 5불 10불 받으면서 요거 사야 천당 간다고 주장했어요. 이따위가 기독교의 진면목입니다. 중세에서 면죄부를 팔아먹는 그 종교, 그 종교와 비슷한 종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하태경, 무슨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 야당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누굽니까? 김무성 이런 등등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제가 1년 동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조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감옥소를 간지 100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을 매일 생각하면서 그래도 제 양반이 감옥소에 있을 때까지 나오실 때까지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이 비슷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지금 한 6년 동안 제가 재판을 4번 받으면서도 별 할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돈을 넣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째 32년, 29년을 감옥소에 있어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또 하루만 늦는구나. 저도 감옥소에 가서 며칠 열흘씩 이렇게 있어본 적이 있어요. 유치장.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1000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그 하늘 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1000일을 감옥소에 있어요. 근데 그 감옥소를 누가 보냈습니까? 문재인이가 보내기 전에 김무성이가 보낸 거예요. 하태경이가 보낸 거예요. 맞죠? 유승민이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내놨고 이상훈이가 슬그머니 나가서 저거 나가서 뭐 바른 미래당인가 틀린 미래당인가 하다가 어물어물 안 되니까 또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그것이 지금 미래통합당. 해도 잘 안 되니까 정치권 기술자 김종인을 딱 붙였는데,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주필이 아마 그거 쓴 것 같는데, 김종인 비례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알바 지도부라고 썼더라고요. 알바 지도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고, 말을 그럴듯한데, 알바생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학비를 위해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알바를 갖다 보냐. 알바는 거루하다. 이것은 문재인에게 하청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하청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이번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차명진 같은 사람, 김대호 같은 사람 목 자르지 않고 끝까지 던졌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번 선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풍기박산시킨 게 우리입니다. 저 사람들이 가짜 보수 정당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 복잡하게 만들고 비례대표 복잡하게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단결하고 마음을 똑똑히 먹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김문수, 제가 10여 년 이상 형님 동생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제가 같은 경주기인가요? 지 부인이 내 고향 순천 출신이야. 아니 가까이 지내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이 정광훈 목사가 재평하는 그날 종로경찰서에 와서 목사님 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야 가고 저 3일은 좀 이따 가라. 내가 3시간 앉아서. 그래서 아니 김지사 방금 왜 지금 가냐고 그래. 아니 오늘 꼭 가야 됩니다. 아니 뭐하러 가? 꼭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에게 이것이 아무것도 잘 안 되면 목사님은 영성 지원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하도 해서 알고 둘이 얘기하시고 내가 나와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억지선인지 모르나 그 다음날 조원진이 서청문회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큰 소리를 빵 쳤는데 미래통합당 황교안이가 야 웃기지 마라 하고 모른 체 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것저것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총무상을 버려버렸어. 최인식 총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국민의힘 사무총장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이런 얘기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 사람. 그리고 뭐 심상정이야 봐서 붙어서 이거 어디 가서도 이 사람이 못된 것만 싹 골라가고 딱 그 낙타 바늘구멍으로 싹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유통일당에서도 기독자유통일당에서도 이은재 의원이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좀 크게 불러서 우리 번호가 19번에서 한 9번이나 8번 정도 되면 훨씬 더 많이 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견제를 하고 방해를 하더라도 훨씬 더 표를 많이 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거 옛날 불교 집회 갔다고 누가 야단을 치고 거기에서 1번, 2번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은이 올라가고 자기들 밀릴까 봐서 반대한 거야. 이래가고 자멸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욕망을 꼴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다 반대 공작의 희생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재인 독재를 타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진열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모으고 용서해서 새로운 힘과 정열로 8월 15일에 정광훈 목사를 앞장세워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의를 앞장세워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때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구했다 하는 후일담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천하의 더러운 부정선거를 한국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당해가 끌려가서 김정은 독재의 공산 독재의 신민 노릇을 하고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표는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전 세계 대학의 정치학도 통계학도에서 한국의 가짜선거 신뢰하고 맨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두고 당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번 8월 15일에 반드시 민주가 승리한다는 것을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에서 보이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기계를 만천하에 밝힙시다. 제가 아까 좀 생생냈던 이봉규 박사가 있다 와서 여러분 박수 한번 잘 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